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박사님 교육을 받고 3건을 투자했는데 2건은 잘 들어오는데 한 건이 20일 만에 그 상환이 되었는데, 그러면 제가 지급했던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 수수료는 저희가 약정서를 제가 보내드렸는데 30일 이내에 상환이 되면 수수료를 100% 다 돌려드리거든요. 예, 네, 100%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채무자한테 20일 이자 받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채무자한테 1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에 중도상환 수수료 약정이 있어요. 예, 그 약정서를 사장님이 받으시니까 손해보는 개념은 없죠. 예, 그렇군요. 네, 수수료 100% 다 돌려드리니까. 예, 예. 네. 그리고 그 대출 나갈 때 전세권 설정을 500만 원 했는데 그 전세 설정은 왜 하는 겁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이 물건을 대주는 중개업체들한테 조금 좀 실망을 한 게, 과거에 제가 75, 80%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때 물건을 받을 때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저도 투자를 했고 그랬는데 80% 나가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 떨어졌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경우 원금 손실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최우선 변제금,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을 배제하다 보니까 먼저 빠져나가거든요. 세입자를 드리는 경우에. 예, 예. 그래서 원금 손실이 더 있었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지금 중개업체들이 대부분 전세권 설정을 안 하는 곳이 많아요. 대부를 하시는 분들이. 예, 근데 예. 대부를 하시는 분들은 전세권 설정을 꼭 하셔야 돼요. 아, 왜 그러냐면 근저당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근저당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 최우선 변제금이라든지 임금 채권 같은 게 있어요. 국세지방세 납증명서. 예, 예. 예, 그래서 전세권 500만 원을 설정하는 이유는 최우선 변제금을 배제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유동화 순환투자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을 받을 때 전세권 500만 원 설정하면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을 차감하지 않고 질권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리고 경매 신청을 할 때 근저당 설정 금액에 우리는 150% 설정을 하잖아요. 예, 예. 150%에 설정한 그 채권 최고액으로 경매 신청하려면 경매 비용이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어차피 경매 신청을 하는 거니까 500만 원으로 전세권 설정하면 경매 비용이 좀 줄어들 수가 있죠. 아, 예,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투자하는 거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투자해서 물건이 왔잖아요. 채권수리 원본이 예. 오면은 이걸 관리하는 걸 보면은 저는 이제 투자자 중에 이제 너무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 봤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책철로, 그러니까 3,000원 주면 이걸 만들거든요. 예, 예. 채권서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관하시는 분을 봤어요, 제가. 예. 그래서 이렇게 보관하면 깔끔도 하고, 뭐 이거 어차피 등기 권리증이니까. 그래서 대출 나갈 때 근저당권보다 우선 변제받는 국세지방세, 당해세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대출 나갈 때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채무자한테 직장을 다니는지 이렇게 재직증명서, 예. 그 다음에 근로원천 징수 영수증. 이거 보니까 이분이 연봉이 5,800원, 채무자가.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아파트를 담보 잡고 우리가 대출해줬잖아요. 그런데 담보를 원금이라도 좀 못 받는 경우에 이 사람 직장 급여 합류를 하면 되겠죠. 예, 예. 저도 직장 32년 근무했는데 직장에 급여 합류가 들어오면은 이 사람이 좀 블랙 리스크에 있죠. 왜냐하면 승진도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좀 사생활이 좀 문란하다고 해서. 그래서 직장인들은 급여 합류 들어오는 거를 제일 겁내요. 그러니까 네. 다른 건을 투자하시더라도 직장인 위주로 투자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채무자가 떼온 지방세 세무별 가세증명원이 있는데, 이걸 받는 이유는 이 아파트 위에 이 사람이 상가라든지 토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다 나와요. 예. 이걸로 나중에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본인이 떼온 인감증명서, 등본, 초본, 그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금융거래 확인서. 실제로 이제 물건보고상에 잔액하고 금융거래 확인서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중개업체들이 그걸 작성을 할 때. 예, 예. 그래서 이게 꼭 금융거래 확인서를 잘 보셔야죠. 그 다음에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하기 위해서 본인 직장 다닌다는 확인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자격증실 확인원에 보면 이 사람 실제 직장 다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예, 예. 우리 수강생 중에 이제 직장 다니는지 확인하기 위해 채권자가 투자를 하는데 이 채무자 직장에 직접 전화하는 경우도 봤어요. 근데 굳이 그거는 실례거든요, 사실. 왜냐면은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떼온 지가 지금 어제 떼온 건데, 여기 보면은 본인이 직장 다니는지 알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채권자도 봤다는 거죠. 너무 철저한 건 나쁘진 않은데. 그 다음에 사대보험 납부 확인서,
그 다음에 자서 받을 때 여기 본인 자필 확인서, 이 본인 자필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본인 자필을 안 받는 경우에는 대출이 원인무효가 돼서 대출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소송이 진행되면. 그래서 반드시 본인 자필 확인서를 받고 어디 법원 앞에 어디서 자살을 했다라는 거 이거 보고 이런 소비대체 약정이라든지 국세지방 임대차 확인조서, 질권 설정 승낙서, 대입변제 약정서, 대입변제 승낙서. 우리가 2순위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1순위 나가는 경우도 있고. 예, 예. 그래서 2순위 나가는 경우에는 1순위를 대입변제에서 법정 대입변제 하려고 이미 대입변제 약정서를 받아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사장님이 투자하실 때 법무사님 통장을 입금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럼 법무사님이 여기 위임장을 받아놨거든요. 상환 위임장. 예. 상환 위임장이 채무자가 법무사님 계좌에 입금을 해서 나머지 돈은 선순위 대환을 하고 갚아달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 법무사님 통장에 입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대출 조건변경 신청서는 대입변제 했을 때도 어차피 약정금리 플러스 3%밖에 못 받기 때문에 대입변제를 할 때도 이제 조건변경 신청서에 채무자를 만나서 약정을 새로 해야 되죠. 그래야 18%든 17%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본인이 살고 있다라는 각서 받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제공동서는 경매 신청을 할 때 이 사람이 전입자가 누가 있는지를 또 확인하고, 또 NPL로 매각을 할 때 전입자가 누가 있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리 이걸 받아놓는 거예요. 확정일자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입 연락 확인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맨 뒤에 보면은 근저당하고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이 전세권 설정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고, 여기에 채권자란이 도장에 빠져 있어요. 예. 그 이유는 이제 사장님이 자서할 때 채무자를 안 만났잖아요. 예. 법무사가 만났잖아요. 예, 예. 예를 들어 부산 물건을 자설할 때 법무사님이 부산까지 가서 자서하고 등기소에 바로 접수를 하고, 사장님이 일정이 있어서 못 나가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채권수령 원본이 오면 여기 도장에 사장님 도장을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뭐 다른 궁금사항 같은 거 있어요? 예, 그 완전 상환되었을 때 서류는 어느 정도 보관을 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대부 등록을 할 경우에 이제 감사를 받게 되는데 이제 보통 2년에서 5년을 보관해야 된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 근무할 때 채권자가 원본 서류를 달라고 해요. 예. 주는데 예전에는 복사를 안 하고 줬는데 감사 나와서 왜 원본을 줘도 좋은데 왜 복사를 안 하느냐 이러거든요. 예. 원본 서류를 주더라도 복사를 요청을 해서 이제 내가 보관을 해야죠. 이거를.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뭐 궁금한 사항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